당뇨를 치료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는 정상의 혈당인데 2시간 있다 8시쯤 재보면 200까지 올라간다. 이런 식의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데 그 이유를 잘 몰라서 잘못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6시에는 정상 혈당 아니면은 낮은 혈당이었는데 그 8시나 9시에 공복인 상태에서 쟀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의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당뇨를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기본적인 당뇨 치료의 방법이 고혈당이 있으면 당뇨약을 먹어서 아니면 증가를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당이 너무 낮으면 혈당약을 줄여서 저혈당이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모두 다 아는 기본적인 당뇨의 치료입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 들어서 나온 당뇨약들, SGLT2 당뇨약, 인보카나 팔시가, 잘디안스 같은 약이나 아니면 트라젠타, 제니비아 같은 새로운 약들은 저혈당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약들, 글리페자이드, 글리브라이드, 글리메프라이드 같은 그런 설포닐 유리아 계통의 약들은 저혈당이 빠지게 됩니다. 그걸 더 나아가서 당뇨의 치료에서 인슐린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을 재면 혈당이 정상이거나 낮은 정상인데 아니면 어느 정도 정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8시쯤 다시 됐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속상하다. 나는 뭐를 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의대에서도 항상 이 문제가 시험 문제로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이 환자를 보다 보면 많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환자분이 안 알려주거나 아니면 잘못 알려줄 때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루틴으로 환자들을 보면서 잊어먹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가를 해서 약을 잘못 처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못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새벽에 저혈당이 더 심하게 돼서 이 응급실에까지 실려가는 경우들이 심하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조금 환자분들도 알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 의사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의사가 그걸 알고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지금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들 항상 나는 아무 때나 쟤도 막 300이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혈당이 항상 올라가 있으니까 당뇨약을 더 드시든지 아니면
그 탄수화물을 줄이셔가지고 식사를 줄이셔가지고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좀 괜찮은데 먹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오르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는 Dawn phenomenon이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Somogyi effect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메디컬 스쿨에서 우리가 의대생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오는 문제인데 중요해서 결과는 아침에 고혈당이 빠진다는 거는 똑같은데 왜 빠지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인슐린을 올려야 되는 거고 하나는 인슐린을 줄여야 되는 반대의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의대에서 시험 문제로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환자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 조금 헷갈리지만 첫 번째는 Dawn phenomenon이라는 경우는 혈당이 올라갔는데 이유가 인슐린 처방이 부족해서 그 밤새도록 인슐린 약을 투여를 받고 나서 밤새도록 그 약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혈당이 확 오르는 겁니다. 오르는 거가 이제 증폭이 돼서 아침에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려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뭐 옛날 100만 전에 우리가 햇볕이 딱 뜨면 일어나서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 활동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코르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호르몬은 우리가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혈당 확 올라간다 하죠.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당연히 혈당이 살짝 오르게 되는데 인슐린이 너무 적게 투여가 돼서 그나마도 혈당이 오르려고 하는데 아침에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르티솔이 나오기 바로 전에 혈당을 체크해보면 정상인데 그 다음에 2시간 있다 8시나 9시쯤 계속 밥을 안 먹었는데도 체크를 해보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벽 2시에서 3시에 혈당을 재봐야 됩니다. 그래서 2시에서 3시에 혈당이 높으면 그 사람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인슐린 처방을 좀 더 늘려가지고 당뇨약을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 게 이유고요. 반대로 소머지 에펙트는 어떤 이유냐면 이게 이제 복잡한데요. 소머지 에펙트는 인슐린을 너무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 새벽 2, 3시에 저혈당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인슐린을 투여받아서 낮에 저혈당이 빠지면 환자들이 바로 알거든요. 느낌이 오는데 밤에 저혈당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빠지면 물론 환자가 인사불성이 되기는 하지만 또 자는데 인사불성이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떨어지면 환자는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자는 동안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뒤척거리면서 잔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잠이 되게 깊이 잘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저혈당이 빠지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2, 3시에 그러면 몸에서 이제 그 문제가 저혈당으로 빠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에피네프린으로 우리 이렇게 긴장을 하게 만들죠. 저혈당이 빠지니까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또 나오고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이 발생이 되면서 또 아침에 코르티솔까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4가지의 호르몬이 그러니까 분비가 되는데 그 모든 4가지 호르몬 다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피네프린 경우는 우리가 막 누구랑 싸울 때 에피네프린이 그 분비가 되잖아요. 뭐 예전 100만 년 전에 우리가 헌팅을 할 때 사냥을 할 때도 호랑이를 사냥을 한다.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긴장을 해가지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혈당이 올라가야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르몬 자체가 혈당을 올리고 다른 이제 글루카곤 자체는 혈당을 올리라는 신호의 그 호르몬이고요. 에피네프린도 그렇고 그로스 호르몬도 그렇고. 자, 코르티솔은 벌써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트리거를 하는 그 호르몬입니다. 그 네 개가 시간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저혈당이 2시에서 3시 딱 되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새벽에 그로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이 네 가지 호르몬이 다 혈당을 확 올리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재면은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 2, 3시에는 뭐 40,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6시에 그 뭐 100, 그런 다음에 8시에 잡은 200, 25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시는 경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 자체가 인슐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혈당을 빠뜨린 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료는 인슐린을 줄여야 돼요.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의사가 당연히 줄이는데 문제는 병원에 왔을 때도 밥을 먹고 와가지고 350까지 일어나요. 그러면 아침에도 환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잤더니 뭐 250이에요. 뭐 낮에도 30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는 항상 혈당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높이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환자가 새벽에 쟀더니 너무 낮았다. 아니면은 6시, 7시에 됐는데 정상이었는데 밥 먹기 전에 다시 되니까 200이었다.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의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새벽 2시 한번 재봐라 했는데 40이 나왔다. 그러면 인슐린을 줄이게 돼요. 그게 오늘 제가 본 환자분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새벽 3시에 47까지 떨어지는데 6시에 100 그리고 8시에 밥 안 먹고 쟀더니 200까지 올라가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오히려 가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혈당이 너무 올랐다. 나는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슐린을 줄여야 되겠죠. 환자는 굉장히 열심히 잘해가지고 생긴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먹는 거를 막 먹으면은 이 저혈당이 안 왔겠죠. 저녁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탄수화물을 막 줄이고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맞던 인슐린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을 처방을 시작을 해서 몇 달 있다 저를 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런 교육을 해서 그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했더니 당연히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인슐린을 줄여도 됐는데 다른 분이 인슐린은 좋은 거다. 인슐린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인슐린을 하다 보니까 저혈당이 빠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인슐린은 타입 1 인슐린, 당뇨 2형 당뇨에서는 인슐린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2형 당뇨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하면 그 인슐린이 필요 없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도 제가 2형 당뇨에서도 인슐린 처방하는 분 당연히 있는데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하고 식사를 조절하면 자기가 인슐린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걸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과 식사를 조절을 할 때 항상 혈당을 같이 체크하면서 같이 조정을 해야 되지 하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약을 그대로 먹었다가는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반복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환자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잘 알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친구가 뭐 당뇨 때문에 다리를 잘랐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 습관이 확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식사가 최소한 그게 오래 못 가시는 분이라고 해도 일주일 정도가 확 바뀌면 인슐린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글리피자일, 글리비라일, 글리메프라이드 뭐 이런 설포닐유리아 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약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2, 3일 하다가 다시 예전처럼 가면은 다시 약을 더 많이 드셔야겠지만 그 말인즉슨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거의 조절과 운동의 조절.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혈당이 빠지거나 고혈당이 아침 공복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날을 며칠을 잡아서 새벽 2, 3시에 한번 혈당을 재보시고 그게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고치셔야지 제가 오늘 소무진 어펙트라고 해서 무조건 나 소무진 어펙트겠다 해가지고 줄이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꼭 자기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